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주는 아주 건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6만 달러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6만 달러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629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꿈틀대는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난 연준의 FOMC 미팅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구라를 쳤었던 것이 걸렸던 것인데요. 저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준의 제롬 파월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할 때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지금 나오고 있는 통계들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했었는데요. 딱 걸렸죠. 이번에 2023년도 4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보고된 일자리 숫자에 큰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는 무려 81만 8천 개 적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 즉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구라로 통계를 낸 것이라는 것이죠. 거의 1년가량 이 짓을 했으니까 모르고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과연 연준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뒤에는 바이든 정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일자리, 가짜 인플레이션, 가짜 GDP 등등으로 좋지 않은 경제를 좋은 척 계속해서 포장을 해왔었던 연준과 바이든 정부,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오늘 밤 드디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과연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 연설의 내용이 궁금하다. 근데 벼룩도 낯짝이 있으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낯짝이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다면은 0.25%를 염두에 둘 것인가, 0.5%를 염두에 둘 것인가 등등 그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준의 의사록 공개뿐만 아니라 저녁에 제롬 파월 발언에 따라 가지고 큰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원조 친 암호화폐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측에서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고 모든 힘을 트럼프에게 실어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이 나와가지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았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굉장히 똑똑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이다라고 높게 평가를 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동시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폴리마켓 데이터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잠깐 또 앞섰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앞섰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등 한번 거하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 섞인 예측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 밖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국기를 태우는 그런 장면이 또 목격이 돼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태우는 시민들, 미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해서는 그새를 못 참고 마운트 곡스 다시 한번 비트코인 12,000여 개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긴장케 만드나 싶었으나 다행히 해당 움직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운트 곡스 측에서는 총 19,000여 명에게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상환을 완료했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문제는 마운트 곡스가 아니라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 파산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이번 달 초에 비트코인 46,000여 개를 매도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어쩐지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더라. 던지는 놈들이 있으니까 가격이 빠졌었던 것이죠.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형 ETF 계속해서 꾸준히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8,760만 달러 순유입, 이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는 거의 5,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혐을 ETF에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2분기 비트코인 혐을 ETF로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숫자는
1분기 965곳에서 1100여 곳으로 14% 증가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고 투자 책임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기관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봐라. 만약에 강세장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움직임, 더 큰 매수가 나올지 상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기관이 채택한 ETF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네크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 중에 있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 직전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떡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네크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지금 줍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못하고 있거나 혹은 상승하면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종종 보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기관을 따라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자,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보아하니 6만 달러 위에서 강하게 숏을 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5만 8천 달러와 9천 달러 사이 대략적으로 5만 8,400달러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강력하게 롱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레몬 분석가는 지금 일단 올려가지고 숏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롱을 청산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봉 마감을 6만 200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내일도 기다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뭐가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2023년도 9월을 생각나게 한다. 그때도 데드크로스 나오자마자 골든크로스가 바로 따라오면서 떨어질 것 같이 했었던 비트코인 가격 반전, 떡상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적인 예측입니다. 지미 분석가의 분석, 이렇게 꼭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알트코인 소식들 이더리움 현물 ETF에 어제 670만 달러 순 유출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측에서는 2,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유입을 시켰었고 다음으로는 비탈릭 부테리니의 최근 트위터 게시물이 또 약간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나더러 개똥 철학 같은 글은 그만 올리고 이더리움 상승에 대한 관련 포스팅이나 좀 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AI로 그린 상승을 의미하는 황소 그림을 포스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소가 이더리움은 좋다 라는 팻말을 물고 있는 그림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드디어 이더리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절실하다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황 심지어는 과거에 다이아몬드 손으로 불렸었던 고래 즉 슈퍼 존버자로 분류가 됐었던 고래도 최근에 이더리움을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고래는 최근에 15,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다. 해당 고래의 이력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 9월 이더리움 가격이 1,567달러까지 빠졌을 때 96,639개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0달러를 뚫었을 때부터 매도를 시작했었고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15,000여 개를 던졌다. 그래도 수익이죠. 그래도 익절을 한 것인데 이랬었던 그가 들고 있는 물량은 41,639개 이 나머지를 쭉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디파이 알트코인 뭡니까? 전설의 아베가 돌아왔다.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남겼었던 아베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축적을 마치고 드디어 축적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인링크가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러한 상승 브레이크아웃 무려 834일 동안의 축적을 마치고 상승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아베 1차 목표가는 희망 회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264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알트코인들 하나둘씩 고개를 들랑말랑 하고 있는데 이대로 좋은 분위기가 꼭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베의 상승도 맞췄었던 LG 분석가 티아 같은 경우는
하락한 후에 해당 구간까지 내려온 후에 자신은 들어갈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어제 트론 밈코인인 썬덕에 이어가지고 썬위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으나 이 코인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가격도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라울파리 형님, 과거에는 이더리움, 지금은 솔라나의 굉장한 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충격적일 수가 있겠는데 XRP나 에이다 같은 코인, 그 밖에 상승률이 저조한 코인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XRP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가 대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비 종교 같은 코인에 빠져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직 그 코인의 리더들 뿐이다. 해당 회사의 CEO들만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시장에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메타를 찾아가지고 언제든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라울팔도 XRP에 투자를 좀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접은 것 같죠? 그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나 에이다를 깔보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제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라라고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공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어떤 코인이 오를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XRP도 에이다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의 말이 맞는 것도 사실인 것이 신생 코인, 신생 메타가 불장 때마다 상승률이 더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분산 투자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타네트워크가 연세대 AI 연구소에 엣지 클라우드를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수천 명의 한국 투자자들이 또 사기를 당했다. 3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와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콤은 들어봤어도 와콘이라는 회사의 대표와 핵심 관계자들이 사기를 겁나게 쳐가지고 이번에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원금 보장 및 수익률 보장.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자 좀 떼주다가 나중에 원금까지 들고 잠적. 한편 와콘의 모 회사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기를 쳐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여러분도 언제나 이런 사기꾼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불장 한번 가지하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